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연휴라서 여러분들도 어디 좋은 데 다녀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문한 여러 내담자분들이 사연이 각각 다 다르실 텐데요. 의외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제 그거는 바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관계 문제로 오셨어요. 친구분과 동업을 하다가 이제 서로 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각자 길을 가게 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내 의견을 계속 표현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상대방 친구는 거의 그것에 대해서 말도 없고 뒤에서 나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찢어지기로 했는데 이제 또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업체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친구분이 그분한테 너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랑 뭐가 안 맞아서 그만두자,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찢어지자고 한 것도 그분이었고, 그래도 친구분이 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는 사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그분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심증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 친구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그건 힘들 것 같대요.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어갈 생각이 있으면 이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냥 두 분 사이에 스토리를 본인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다시 써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분이 되게 벙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슬프면 그게 벚꽃이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약간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유능한 분이셨어요. 근데 얼마를 벌어도 계속 네가 이것밖에 못 벌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클레임이 들면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시고, 일이나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하는 것을 무조건 자기한테 불리하게 다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또 개인화의 오류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축구를 보면 그 축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기라고 본인이 축구를 안 본다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축구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나라 시합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네,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반복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규칙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약간 미신처럼 맹신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어떻게 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먹을 걸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 먹을 게 생기네 하고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이제 그런 반응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외로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관계 때문에 왔지만 결론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동거하고 동업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거를 하다가 혹은 동업을 하다가 깨지고 정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큰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어려운 길이에요. 내 성격이 정말 큰 문제가 있고 나한테 결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힘든 그런 분야에 발을 담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동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와서 저희는 그냥 동거하는 사이예요 라고 터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사람과 이제 잘 맞는지, 앞으로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업 같은 경우는 형제끼리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느 동거나 동업은 아주 잘 맞는 사이가 아니면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업, 진로에 대한 문제로 오신 분인데 그 유형에 맞는 이제 직업이나 전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분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뭘 해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아주 그냥 본인을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계속 하는데 사람이요, 우물을 파려면 거기를 계속 팠을 때 물이 나올 거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기대, 그런 게 있어야 그걸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에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끈기 있게 해낼 그런 힘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분의 자기 효능감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방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제 결론이 똑같이 나는 그런 경우를 정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례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는 사례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싫고 일본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싫고 일본은 좋으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이 분의 무의식을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지랖하잖아요. 명절에도 언제 취직은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자꾸 자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캐묻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나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사람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분도 스스로에 대해 가진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엉뚱한, 나는 우리나라가 싫고 일본에 가서 살겠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오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두려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때 거기는 낙원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보면 글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렵죠. 결국 세상이 외부에 있지만 그거를 내가 보고 내 안으로 인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나라는 필터를 거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필터가 왜곡이 돼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내 세상만 탓하게 돼요. 워낙에 이 부분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계속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돌봤던 사람은 오히려 그 부분이 되게 쉬운데, 삶에 굴곡이 심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의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냥 100% 타인 탓이고 환경 탓이고 근원적인 원인을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자기 사랑, 자기 수용, 그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의식은 1%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의식은 1%에 불과하고 무의식이 나머지 99%인데, 이 무의식에 내가 비난받고 공격받고 수치당했던 이런 기억들이 에너지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감정을 통해서 밖으로 발산이 되거든요. 정말 내가 내 의지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여자들 다 날씬하죠. 남자분들 술, 담배 다 끊었을 테고. 그런데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에너지가 계속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못 본 척하고 계속 살면 이 에너지에 계속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의식 정화라는 게 계속 그 에너지를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 과정이 감정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게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또 예술로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듣고 운다거나 영화를 보고 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보조적인 그런 수단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속도의 차이, 그런 거죠. 삶에 있어서 어떤 죽을 뻔한 큰 트라우마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몇십 년 동안 들었던 어떤 자잘한 그런 비난의 언어들, 이런 게 다 어차피 같은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나에게 넌 부족해, 너는 해도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사실 사람은 다 그 안에 가능성에 씨앗이 숨어 있는데 쇠사슬처럼 나를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나고, 여기서 나라고 말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삶에서 받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처로 인한 에너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빼내는 것에 대해서 초보자분들께서는 EFT를 하셔도 좋고, 정말 자각이 안 되고 절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돼서 이 틀을 정말 누군가 깨주지 않으면 힘든 분들은 정말 상담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 자각이 되고 자기 치유 작업을 계속 하신 분들은 또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상세하게 이 에너지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상담에 오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원인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 있어 과거의 나의 상처들을 잘 보듬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